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의약학 물리학 논술 담당하는 연구소장 유홍선입니다. 자, 바로 직전 강의는 똑같이 이제 2024학년도 경희대학교 기출 2의 1번 물리학 논술을 했죠. 자, 다시 한번 얘기지만 경희대학교 2025학년도 의예과 과학 논술 물리학 부분 만점을 위해서 2024학년에서 기출된 2의 2번, 1번은 수학입니다. 그래서 2의 2번 문제로 여러분들 설명하고 준비하는 그런 어떻게 준비하는지 또 무엇을 어떻게 해서 공부할지 이런 것들을 하겠고, 자, 논술 성적 100%, 논술고사는 11월 16일 수능 끝나고 준비할 시간 없겠죠. 자, 그래서 경희대 의학과 논술 과학 논술로 준비를 하는데요. 대치동 물리학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 좀 고3 재수생들 올 패스. 자, 다시 한번 얘기지만 논술 성적 100%고 내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수능 최저가 굉장히 빡빡하다. 그리고 대치동 스카이 입시 교육의 서초 방배원까지 전부 해갖고 다시 한번 좀 의예과에서 15명 이런 식으로 뽑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탐구 영역 중 3개 영역이 합의 4. 그러니까 모두 1, 2등급 이렇게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타이트하지만 아무튼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논술다운 논술 합격 매직. 자, 11월 16일입니다. 여기 또 이제 우리가 말한 연세대 고려대 논술 루자도 있고요. 선생님들 쭉 계시고, 그리고 이제 경희대뿐만 아니라 한양대, 이화여대, 한국관대, 중앙대, 인하대, 항공대 등 병행을 하고 고3 재수생, N수생, 특설과정, 그 다음에 수리논술 과정도 있고 인문사회계열 논술 과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경희대 의학과 과학 논술 자 시작하죠. 그래서 경희대 의과대학, 자 여기 보면 경희 유니버시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다시 문제 2의 2번을 한번 분석해 보면은, 자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물리 2를 안 하면은 손을 댈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교육과정 물리학 1, 2가 있고요. 핵심 개념의 용어는 자, 운동량 보존 법칙, 그죠? 그러니까 처음 운동량의 합은 나중 운동량이 같다.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부터 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 역학 에너지 보존 법칙, 물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근데 운동량 보존 법칙 자체는 뭐 이제 물리 1이지만 그 이제 2차원 충돌로 나가면 이제 물리 2가 되겠죠. 네,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등속 직선 운동, 운동 에너지 있다. 더플러 효과. 자, 이 더플러 효과는 물리 2 뒷부분에 나오죠. 근데 더플러 효과는 사실은 우리가 중학교 때도 어느 정도 배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앰뷸런스가 다가오거나 또는 모기가 다가올 때는 뭐 진동수가 높아지고 파장은 짧아지는 내용, 그죠?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그 태양이 다가오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별에 다가갈 때 이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구과학에서도 어떤 그 파장과 진동수 변화를 보고 거리를 측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반드시 물리 2 더플러 효과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시문 볼게요.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물체의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 한다. 뭐 아직도 일본의 잔재인데요. 뭐 속도가 일정한 운동하면 좋은데 등속 운동이라 하며 그 속에는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한 운동을 등속 직선 운동 또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이동 거리는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그 S는 VT. 이거 뭐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입니다. 자, 다음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두 충돌 전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과 같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은 두 물체가 충돌해서 한 덩어리가 되어 운동할 때도 또 분리될 때도 그렇죠? 다 똑같이 성립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뭐 가는 게 한번 써볼게요. M1, V1. 네. 이게 이제 운동 전, 충돌 후 또는 한 덩어리가 된 후. 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기타 다른 대학도 보면 운동량 보존 법칙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합성되는 문제까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대 문제는 아주 어려운 계산 문제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물리가 오히려 생명과학보다는 쉽게 나온 거를 여러분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그러죠. 그리고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그리고 속력이 빠를수록 크다. 그래서 질량이 M, 속력이 V인 물체의 운동 에너지 EK는 2분의 1 mv 스퀘어. 자, 2분의 1, 이건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일단 물리 2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동의 전파 속력이 V고 파원의 진동수가 F0일 때 파원의 이동 속력 VS로 관측자에 가까워지면 관측자에서 측정된 진동수는 다음과 같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얘기지만 파동의 전파 속력이 V고
그 다음에 진동수가 원래 진동수가 F0예요. 근데 파원의 이동 속력이 VS로 가까워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간단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이거는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관측자가 가까이 가는 경우가 있고, 관측자는 정지해 있고 파원이 가까이 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파원은 정지해 있고 관측자가 가까이 가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측자는 정지해 있고 파원이 가까워. 그래서 요 분모와 분자가 조금씩 바뀝니다. 그걸 다시 공부. 여기서는 지금 보세요. 파동의 전파 속력이 V0고 파원의 진동수가 F0일 때 파원의 이동, 그러니까 파원이 관측자에 가까이. 관측자는 여기 정지해 있어요. 관측자, observer. 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경찰차 또는 뭐 앰뷸런스차 이게 가까이 간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속도가. 자, 파원에서 VS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원래는 동그래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파원이 찌그러지죠. 네, 그래서 진동수와 파장이 상대적으로 변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진동수 유도하는 과정은 뭐 물리투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V는 F 람다의 공식에 집어넣고 그때 시간 계산해서 하면 그거 나오는데 외워두세요. 그래서 파원이 가까워질 때는 다시 한번 파동의 전파 속력에서 파원의 이동 속력을 빼주는 게 분모로 들어가고 밑에 들어갑니다. 위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거꾸로 되면 이게 뒤집히겠죠. 뒤집히면 플러스가 되는데 그거는 차후에 계산하고. 자, 일단 다시 한번 관측자의 측정된 진동수는 다음과 같다. 아주 식을 지워줬습니다. 이와 같이 파원이 운동할 때 관측자에 측정되는 진동수가 달라진 현상을 도플러 효과라고 한다. 도플러 효과는 여러분들 지금 휴대전화를 갖고 음악을 틀어놓고 막 돌려도 돼요. 음악을 돌려놓으면 음악 소리가 윙 나오죠. 가까워질 때는 진동수가 올라가고 멀을 때 진동수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파장과 진동수는 상대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V는 F 람다. 그래서 가까워지면은 진동수 증가하고 파장 짧아지고, 멀어지면 진동수 감소하고 파장 증가. 그래서 우리가 뭐 고유 공통과학이 나오죠. 우주가 팽창한다. 그래서 적색 편이가 일어난다. 진동수가 작아지고 파장은 길어져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적색 편이가 파장이 길어진다는 거 이미 거기서 나플러 효과는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식은 안 배웠기 때문에 물리 원만해서는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공식을 주어졌으니까 활용하는 그런 내용을 보죠. 도플러 효과 특히 경희대 교수님도 도플러 효과 굉장히 좋아해요. 자, 논제 1에 2 보겠습니다. 제시문 답안을 읽고 다음으로는 답하시려고 했어요. 그림 1과 같이 한 직선에 놓인 두 물체 A, B가 각각 원점 5점과 점 Q로 출발하여 서로를 향해 다른 속력으로 등속 운동하다가 두 물체는 점 P에서 충돌하면서 한 덩어리가 됐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 되겠죠. 자, 물체 B는 진동수 F의 소리를 내는 스피커를 장착하고 원점 O에는 마이크를 설치하여 스피커가 내는 소리의 진동수를 측정했습니다. 단 스피커의 질량, 크기, 스피커와 마이크 사이 크기, 뭐 공기 저항, 마차 이런 거는 좀 무시합시다. 소리의 속력은 V, 물체의 속력은 언제나 뭐 물체의 속력보다 소리의 속력 안 좋거든요. 여기 만약에 도플러 효과가 깨지는 경우에는 음파, 그러니까 초음파가 되는 상태에서는 도플러 효과 식을 설명할 수가 없겠죠. 그때는 이제 다른 방법이 있어요. 사인 세타분의 1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음파, 충돌하는 음파를 계산하는 건데 거기까지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뭐 그린다 보시다시피 여기 마이크 A가 있고 여기 지금 B가 쭉 다가가고 있어요.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 문제를 냈겠죠. 자,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진동수는 커지고 파장은 짧아지는 그런 청색편 현상이 생긴다 생각하면 되겠죠. 자, 1. 물체 A, B의 질량을 M으로 서로 같다고 하자. 물체 A 처음 속력을 V0라 할 때 A는 원점 5에서 출발하여 점 P에서 B와 한 덩어리가 되어 원점 5로 돌아온다. 이때 A가 원점 Q5에서 점 P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점 P에서 원점 5로 되돌아오며 걸리는 시간과 같다. A가 원점 5를 출발하여 점 P에 도달하고 다시 원점 5로 되돌아가는 동안 마이크에 측정되는 소리의 진동수를 주어진 변수를 이용해 모두 나타내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자, 제가 잠깐 외국에 있을 때 경험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 잘못은 아닌데 저쪽에서 중간 물에 넘어와서 근데 빵 소리 나는데 빵 소리가 어떻게 돼요? 빵 하더니 쾅 하고 부딪히는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소리가 커지는 건 좋은데 소리가 높아져요. 높아지다가 꽝 하고 충돌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몇십 년이 됐죠 나는데요. 자, 그런 상황을 보면 돼요. 서로 가까워지면서 크락스 울렸죠. 비켜 빵빵빵빵 하던데 근데 빵빵빵빵이 아니고 빵빵빵빵빵빵 하다가 꽝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과 도플러 효과를 다 이용한다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채점 기준
외부의 힘이 없을 때 물체가 등속 직성 운동함을 이해한다. 그렇죠? 힘이 제로이면은 정지해 있거나 등속 직성 운동한다. 자, 갈릴레이 법칙이죠. 자, 운동량 보존 법칙. 자, 그래서 속도 주하는 거. 물론 이제 탄성 계수 같은 거는 아직은 나오진 않았어요. 탄성 계수가 1이냐는데 거기는 안 했고요. 자, 도플러 효과를 올바르게 적용하여 문제의 답을 정확히 구명했다. 그래서 점수 배점이 나왔죠. 자, 한번 볼게요. 아까 이제 그림을 다시 한 번만 더, 점 A와 B 충돌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마이크가 있고, 여기는 지금 스피커죠. 이 스피커는 소리가 어떻게 들릴 것 같아요? 마이크에서는 소리가 다르겠죠? 이 스피커는 점점 어떻게 소리가 높아지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점 P에서 A와 B가 충돌하기 전까지 B의 속력을 뭐 VB라고 하고, 논제 조건부터 A가 원점 O에서부터 점 P까지 운동할 때 이동 거리는 걸린 시간이, 그다음에 충돌로 결합된 물체의 전체가 점 P에서 원점 O까지 올 때 같다. 그죠? 같다 그랬어요. 따라서 충돌로 결합된 물체의 전체 속도는 충돌 전 A 속도의 크기와 같고 방향은 반대다. 그렇죠? 그래서 A, B의 질량 같다 그랬고요. 운동량 보정 법칙에 따라서 자, 반대니까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한 덩어리가 됐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2M VG라고 되었고, 뭐 이건 굉장히 쉬운 내용이죠. 그래서 VB는 3V제로. 자, 스피커에 장착된 물체 B 운동에 따라 원점 O에 설치된 마이크에 측정한 소리의 진동수가 변한다. 어떻게 변한다? 스피커의 B 운동에 따라 물체의 충돌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점 Q에서 P로. 자, VB가 3V제로의 속력으로 원점 O에 설치 마이크 접근하니까 아까 계산해서 해야죠. 충돌 이후에 점 P에서 원점 O로 이동하여 V제로 속력으로 마이크에 접근했어요. 자, 마이크의 기준에서 공식 있죠? F. 여기다가 3V제로 대입하고, V는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두 개의 차이. 다시 한번, 여기다 3V제로, 여기다 V제로 대입하고, Q점, P점의 진동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진동수는 다 증가했죠. 자, 2번. 물체 A의 질량을 2M. 물체의 질량을 여기서 바꿨어요. M입니다. 자, 질량 B가 2대 1입니다. 자, 충돌 전 AB의 운동 에너지가 문제 1에서 충돌 전 AB의 운동 에너지가 같을 때 A가 원점 5를 출발하여 점 P에 도달하는 다시 원점 5로 되돌아가는 동안 마이크에 측정된 소리의 진동수에 주어진 변수를 이용하여 모두 나타내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그랬죠. 이제 운동 에너지를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잠깐 힌트를, 요런 공식은 뭐 또 간과하고 주의하는데,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 관계의 식 있잖아요. 요거 쓰면 아주 편하죠. 물론 물리어에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요거 2m분의 mv제곱으로 써도 되죠. 그죠? 그 mv가 뭐예요? 운동량이니까요. 요 공식을 활용해서 쓰시면 참 편해요. 그래서 운동량 보존됐다. 그럼 운동량에 대한 식으로 써서 P를 루트 2m 2K로 써갖고 운동량이 같다는 식으로 해갖고 여기다 제곱근으로 하면 아주 편하게 쓸 수가 있으니까 이 공식을 활용을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을 해봅시다. 자, 일단 뭐 채점 기준 잘 나왔어요. 자,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 보존 법칙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거. 그다음에 문제의 조건에 따라 파원의 운동 방향의 크기를 올바르게 구해야 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더플러 효과를 적용해서 답을 정확히 구한지 답을 하는 겁니다. 적을까요? 자, 일단은 좀 산수 계산이 들어가는데요. B는 질량이 그대로예요. 근데 B의 속력 문제 이거 동일하게 나오겠죠. 근데 물체 A의 속력을 V라고 할 때 물체 A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에 자,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2분의 1 VA 제곱인데 VA가 그대로니까 그래서 2분의 1 MV 제로 제곱.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VA가 있는 루트 2. 그러니까 루트 2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물체의 속력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속력은 결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속력을 VC자, 결합된 물체의 속력을 이제 VC라고 하든지 뭐 VF라고 하든지 하는데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 EM, 자, 속력이 이거예요. 그죠? 질량 곱하기 속력이, 자, 반대는 마이너스 3M V제로. 그래서 이렇게 돼갖고 VC의 속력 구하면 1 빼기 3분의 루트 2 V제로. 요 공식을 써야 됩니다. 산수를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충돌 전까지 속력 아까 똑같아요. 그래서 F0, 요건 그대로 쓰시면 되고, 충돌 후 속력 VC면 여기다가. 근데 여기 답을 할 때 뭐 유리화 시키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냥 이 답을 하셔도 되는데, 굳이 유리화 시키신 분들은 계산하는데 그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요 VC의 속력을 계산하는 것이 관건이고, VA와 V0의 관계시, 그거를 대입해서 답을 하시면 된다.
됐죠? 자, 도플러 효과가 뭐 어렵지 않아. 사실 도플러 효과를 공부 안 하셔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은 이 공식대로 해서 답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좀 위험한 발상이죠. 그래서 물리투의 기본적인 것, 수능을 다루는 그런 문제까지는 안 풀어도 물리투 내용의 기본적인 도플러 효과, 뭐 여러 가지 법칙이 있죠.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홀 효과, 그죠? 이런 것들. 전자기파의, 물리원에 나온 전자기파 말고, 거기 보면 뭐, 마그네틱 바틀, 그 다음에 사이클로트론, 네, 이런 것들도 공부하셔야, 진정하게 이제 물리투 점수를 확실히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경희대학교 2024학년도, 2024학년 대비 문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도플러 효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운동량 보존 법칙 이런 거 나왔고요. 그래서 경희대 과학 논술 문제 공부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의예과 15명 뽑는데, 그 다음에 여기 국영수, 과탐, 세계영역 합의 4 이런 거 됐죠. 그래서 논술 성적 100% 들어가는 거 이해 보냈고요. 시험은 언제 보신다고요? 11월 16일 수능 끝나고 바로 이틀 후에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025학년도 경희대 의과대 과학논술 물리학 부분 만점을 받기 위해서 작년도 2024학년도 문제로 여러분 준비하는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나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